78세까지 혼자 잘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하시고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을 받으셨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누워 지내시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어요. 결국 요양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죠. 가족들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똑같이 나이 드셔도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도 혼자 잘 사세요. 어떤 분은 75세부터 요양원 신세를 지시고요. 이 차이가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만 하시면 요양원 가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부모님 계시거나 주변에 어르신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잠깐 여기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의 자립이에요. 노후의 진짜 자유가 뭘까요? 돈 많은 것도 중요하고 자식 잘 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입는 힘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누군가 부축해줘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자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수면 관리예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져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 뇌에서 독소를 청소하거든요.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수면 부족하면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요. 매일 밤 7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낮잠은 30분에서 1시간이 적당해요. 더 길어지면 밤잠을 못 이루실 수 있어요. 다음은 매일 30분 걷기예요.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 싶으시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다리 근육을 유지시켜줘요. 무엇보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아요. 날씨 안 좋으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보다 매일 30분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꼭 하셔야 합니다. 75세 넘어서 제일 무서운 게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대로 누워 지내게 되시거든요. 근육이 빠지면서 다시는 못 일어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해요. 헬스장 안 가셔도 돼요.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 짚고 팔굽혀펴기 5번이면 충분해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아요. 70대에도 8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은 붙어요. 마지막으로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셔야 해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평소에 혈압 체크하고 약 먹는 시간 지키는 건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해요. 내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혼자 있는 힘이에요. 솔직히 나이 들면 외롭잖아요. 배우자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고 친구들도 하나 둘 연락이 끊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세요. 자식이 안 찾아오면 서운하고 전화 안 오면 섭섭하고요. 하지만 혼자 있는 힘은 꼭 기르셔야 해요.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요.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지만 곱씹어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쓸쓸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보는 시간. 좋아하던 옛날 노래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 이런 게 바로 혼자 있는 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정서적 독립훈련을 하세요. 누가 안 찾아와도 괜찮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나는 혼자서 뭐 할까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연습이에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져요. 둘째, 자기 표현을 하세요. 나이 들수록 남 시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입고 싶은 옷 입으시고 하고 싶은 취미를 찾아 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기타냐, 무슨 그림이냐, 이런 생각 버리세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79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말렸대요.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구독자가 수천 명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까 생각하는 게 행복하시대요. 셋째,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배우셔도 좋고 그림 배우셔도 좋아요. 지금은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즐기려고 배우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는 생활 환경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가시는 분들이 다 건강 때문만은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봐 무섭고, 밤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문제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환경을 바꿔 놓으셔야 해요. 먼저 안전 구조를 만드세요. 화장실에 손잡이 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거 하나면 넘어지는 사고 절반은 막을 수 있어요. 문턱은 가능하면 없애시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꾸세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위에 센서 등 달아두시면 좋아요. 손잡이 하나 다는 게 한 번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비용도 적게 들고요. 둘째, 생활 동선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놓으세요. 무거운 냄비를 높은 곳에 두면 꺼내다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침실, 화장실, 부엌이 가까이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해 보세요. 2층에 침실이 있으시면 1층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계단은 나이 들수록 정말 위험하거든요. 셋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세요. 기계 잘 모르신다고요? 요즘은 말만 하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불 켜줘, 문 잠가줘, 전화 걸어줘. 이렇게 말하면 작동하는 기기들이 있어요. 처음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요. 배달 앱도 하나쯤 배워두세요. 몸 안 좋은 날에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녀한테 부탁 안 해도 되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넷째, 집 안을 밝고 따뜻하게 꾸미세요. 집이 어둡고 답답하면 사람도 우울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부터 활짝 여세요. 햇빛 들어오는 집은 기운이 달라요.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는 거 어떠세요? 물 주고 가꾸는 재미도 있고 살아있는 생명 돌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족 사진이나 옛날 여행 사진 벽에 걸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집이 따뜻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다섯째, 지역사회와 연결되세요. 걸어서 병원이나 약국 가실 수 있나요? 마트는 가까이 있나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근처에 있나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차 없어도, 자식 없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진짜 자립이에요. 네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경제적 자립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관리하고 있으면 쓰고 싶을 때 못 쓰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반대로 연금이 적어도 계획적으로 쓰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먼저 고정 지출을 관리하세요.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공과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보험은 없는지,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가 나가고 있지 않은지요. 한 달에 5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노후에는 이 작은 돈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둘째, 사기와 유혹을 조심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이스피싱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당하세요. 원금 보장에 매달 고수익이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자식이나 손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 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전화해서 본인 목소리로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요? 끊고 여러분이 직접 은행 공식 번호로 전화하세요. 조금 불편해도 이게 노후자금 지키는 길이에요. 실제로 평생 모은 재산 절반 이상 날리신 분도 계세요. 남 일이 아니에요. 셋째,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불안의 상당 부분은 모른다는 데서 옵니다. 내가 얼마 있고 얼마 쓰고 얼마 남는지 명확히 알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매달 통장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 내역도 체크하세요. 숫자로 보이면 마음이 안정돼요.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부담 안 주려고 미리 주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노후 자금이 먼저예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들도 편해요. 나중에 돈 없어서 손 벌리는 게 진짜 부담이에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당하게 내 노후를 지키세요. 다섯 번째는 마음의 준비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준비가 되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져요. 우리 모두 늙고 결국은 떠나잖아요.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문제는 이 사실을 외면하다가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유언장을 써보세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 명확한 정신으로 써두는 게 가장 좋아요.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두시면 가족들도 나중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자식들끼리 싸우는 일도 없고요. 둘째,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디자인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세요? 영상 편지를 남기셔도 좋고 자서전을 쓰셔도 좋아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들려주세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물건도 조금씩 정리하세요.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 물건 버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부터 안 쓰는 건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셋째,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나중에 하다가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보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마무리는 오늘부터 시작돼요. 여섯 번째는 마음의 평온이에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화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알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와요. 나이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화나고 사소한 말에도 서운하죠. 하지만 이런 감정 오래 품고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상대는 까맣게 잊고 사는데 나만 혼자 속 끓이고 있는 거잖아요. 분노와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마세요. 화날 일 있으면 화내세요. 하지만 하루만 화내세요. 다음 날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하신대요. 화나는 일 있으면 그날 밤에 오늘은 이만 화내고 내일은 화 안 낼 거야. 이렇게 다짐하신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엔 별로 화가 안 나신대요. 정말 좋은 지혜죠. 둘째,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면 허전하잖아요. 이제 내가 뭐하고 살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삶의 의미는 여전히 있어요. 화초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 느끼셔도 좋고 경로당에서 봉사하며 보람을 느끼셔도 좋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돼요. 셋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거 먹었다, 통증이 없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좋아요.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불평하는 습관이 줄어들어요. 처음엔 쓸 게 없다 느끼실 수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넷째, 남에게 도움이 되어보세요.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 동네 청소 도와주는 것도 봉사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10,000원 후원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끼면 삶에 활력이 생겨요.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복잡한 생각 많은 날엔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어보세요.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날씨 좋은 날엔 공원에 나가보세요. 바람소리, 새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자,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몸의 자립을 지키세요. 수면 관리하시고 매일 30분 걸으시고 근력 운동하세요. 둘째, 혼자 있는 힘을 기르세요. 외로움을 친구로 만들고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셋째, 생활 환경을 바꾸세요. 손잡이 달고 동선 단순하게 만드세요. 넷째,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세요. 사기 조심하시고 자식에게 너무 주지 마세요. 다섯째,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유언장 쓰시고 하고 싶은 일 지금 하세요. 여섯째, 평온한 마음으로 사세요.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78세 어르신 기억나시죠? 그분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재활 열심히 하시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예전처럼 완벽하진 않으시지만 매일 조금씩 걸으시고 혼자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화장실 손잡이 설치,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뭐든 좋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